K-팝 스타들을 주인공으로 한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가 전 세계인을 사로잡으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는 K-팝 슈퍼스타인 세 사람이 화려한 무대 뒤 세상을 지키는 숨은 영웅으로 활약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20일 OTT 플랫폼을 통해 공개돼 한국은 물론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22개 나라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영화엔 남산 서울타워와 기와집, 저승사자 등의 한국적인 요소들이 곳곳에 등장해 보는 재미를 더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의 왕국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별 볼 일 없게 여기던 한국 만화가 전 세계 1위를 단 3일 만에 차지하자 일본은 발악했습니다. 저건 우리 문화 아류일 뿐. 한국 만화 따위가 우리처럼 깊이 있는 창작을 할 리 없어. 그들의 오만 속 일본 문화 찐팬인 영국 문화부 소속 국제 IP 조사관이 진실을 가려내라며 파견되는데 그녀는 한국에서 무엇을 봤을까요? 그녀의 발견이 어떻게 전 세계의 눈을 한국으로 돌리게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진실의 비밀을 만나보시죠.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앨리스 톰슨입니다. 20대 후반의 영국 여성이고 현재 영국 문화부에서 국제지적재산조사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학생 때 일본에서 2년 동안 교환학생을 했던 경험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때 일본 만화와 문화에 완전히 빠져버렸거든요. 귀국 후 동아시아 문화학을 전공했는데 주로 일본 문화에 집중했죠. 그래서인지 제 사무실 책상은 다른 동료들과 확실히 달랐습니다. 일본 만화 캐릭터 인형부터 포스터까지 빼곡히 진열되어 있었어요. 동료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제자리를 작은 일본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동료 제임스가 휴대폰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앨리스, 큰일 났어. 넷플릭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이 뭔지 알아? 저는 어깨를 으쓱했죠. 또 어떤 미국 드라마겠지. 아니야, 한국 만화야. K-팝 데몬 헌터스라는 건데 전 세계 41개국에서 1위를 했대. K-팝과 만화의 조합이라니.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그냥 또 다른 K-팝 열풍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임스가 보여준 기사들을 읽어보니 상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K-팝 가수들이 악마를 물리친다는 설정이래. 트와이스라는 유명한 걸그룹 멤버들이 참여했고 블랙핑크라는 그룹의 작곡가도 음악 제작에 참여했다는군. 저는 기사를 더 자세히 읽어봤어요. 정말 놀라운 반응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매력적이고 재미있으며 예술적인 작품이라고 평했고 해외 팬들은 영화관에서 못 본 게 아쉽다는 반응까지 보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일본 만화업계와 팬들이 완전히 화가 난 거였습니다. 만화 강국으로서의 자존심이 상했다는 표현까지 나오더군요. 더 구체적으로는 K-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도깨비 같은 캐릭터들이 일본 요괴와 너무 비슷하다는 거였어요. 저승사자도 일본 신화의 사신과 똑같고 배경 건축물도 일본 전통 건축을 따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문화의 수준 낮은 모방이자 모욕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을 때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저는 일본 만화를 너무 사랑했거든요. 도쿄에서 직접 본 요괴 박물관의 전시품들, 만화거리에서 만난 문화들. 그 모든 것이 제게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예술이었습니다. 당연히 일본이 화날 만하지. 저는 중얼거렸어요. 만화는 일본이 세계에 자랑하는 문화잖아. 그런데 갑자기 한국에서 나와서 전 세계를 점령하면. 그때 데이비스 국장이 제 자리로 걸어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톰슨, 긴급회의 들어와. 회의실에 들어서니 이미 몇 명의 상급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이 문제가 단순한 팬들 논쟁을 넘어서 국제문화 외교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저는 손을 들었어요. 그럼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정확히 그거다. 우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당 만화에 사용된 문화 요소들의 기원과 적법성을 조사해야 한다. 톰슨, 내가 담당해라.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가 일본 문화 전문가라는 걸 인정받은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언제 출발하면 됩니까? 내일 서울행 비행기표 준비해 둘 테니까 짐 꾸려라. 그리고 톰슨 국장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개인적인 감정은 빼고 객관적으로 조사하도록.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일본 문화 요소들을 따라한 것은 너무 명백해 보였거든요. K-팝 데몬 헌터스의 장면들을 다시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도깨비의 뿔 모양, 저승사자의 검은 옷, 전통 건물의 지붕 모양까지. 모든 게 제가 일본에서 본 것들과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사무실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면서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이건 명백한 문화 도용이야. 일본이 수백 년 동안 만들어온 독창적인 문화를 한국이 그냥 가져다 쓴 거지. 제임스가 지나가다 물었어요. 앨리스, 진짜 그렇게 생각해? 당연하지. 일본 만화가 얼마나 정교하고 독창적인지 알잖아. 한국은 그냥 뒤늦게 따라한 거야. 하지만 왜일까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불편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그래도 곧바로 그 생각을 떨쳐냈어요. 제가 일본 문화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아는데요. 집으로 가는 길에 다시 한번 관련 기사들을 읽어봤습니다. 일본 측의 비난은 더욱 거세졌고 한국 측에서는 독창적인 한국 문화라고 반박했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부족해 보였어요. 곧 진실이 밝혀질 거야.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앞으로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될지를. 서울로 가는 길에 도쿄를 들르기로 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조사 준비를 위해서도 필요했거든요. 일본의 요괴 문화와 전통 설화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어요. 도쿄 공항에 내리자마자 그리운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일본 특유의 깔끔하고 정돈된 분위기,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익숙한 일본어. 2년 전 교환학생 시절의 추억이 고스란히 되살아났어요. 역시 일본이야. 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화거리로 유명한 아키하바라로 향하는 전철 안에서 저는 K-팝 데몬 헌터스 관련 일본 기사들을 더 읽어봤어요. 반응이 정말 격렬했습니다. 한국 만화가 일본 요괴 문화를 무단으로 따라했다는 주장부터 시작해서 만화 종주국으로서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는 표현까지. 심지어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구체적인 비교 사진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K-팝 데몬 헌터스의 도깨비와 일본 전통 요괴 오니의 비교 사진을 보니 정말 비슷했습니다. 뿔의 모양, 무서운 표정, 심지어 색깔까지도요. 저승사자 캐릭터 역시 일본 신화에 나오는 사신과 거의 똑같아 보였어요. 이건 너무 명백하잖아.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키하바라에 도착해서 만화 전문 가게들을 둘러봤어요. 요괴 관련 책과 캐릭터 상품들이 가득했죠. 가게 주인에게 물어보니 최근 요괴 붐이 다시 일고 있다고 하더군요. 게게게노 키타로라는 오래된 만화가 다시 인기를 끌면서 젊은 사람들도 요괴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특히 온이나 요괴 관련 상품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 가게 주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더욱 확신했어요. 일본의 요괴 문화는 정말 깊고 오래된 전통입니다. 헤이안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수백 년의 역사가 있죠. 한국이 이런 문화를 그냥 따라해서 쓴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다음 날 도쿄 국립박물관의 요괴 특별전을 구경했습니다. 에도 시대 그림에 그려진 요괴들, 메이지 시대 민담집에 수록된 이야기들.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특히 오니에 대한 설명을 읽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 고유의 악마적 존재로 불교와 신토가 합쳐지면서 독특한 형태로 발전했다는 설명판의 내용이 인상적이었죠. 이런 깊이 있는 문화적 배경을 한국이 이해하고 있을까? 저는 의문을 품었어요. 박물관을 나와 근처 찻집에서 서울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런던 대학교 한국학과 소라 김 교수와의 화상 통화가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이번 조사에 함께 참여할 동료였어요. 안녕하세요, 앨리스 씨. 이번 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라 교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국계 영국인으로 30대 초반의 지적인 인상을 주는 분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과가 어느 정도 예상됩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일본 문화와의 비슷한 점이 너무 명백해 보이거든요. 그렇군요. 하지만 문화라는 게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어요. 겉보기에 비슷해도 그 안에 담긴 의미나 배경은 전혀 다를 수 있거든요. 소라 교수의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제 생각을 정리했어요.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저는 대학에서 동아시아 문화사를 배웠거든요. 일본 문화가 아시아 문화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특히 만화나 요괴 문화 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고요. 소라 교수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통화를 마치고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일본 언론 보도를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반응이 점점 격해지고 있었어요. 일부 극우단체에서는 문화적 침입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었죠. 심지어 한 만화 감독은 일본 만화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공항 대기실에서 기다리며 저는 마지막으로 K-팝 데몬 헌터스의 장면들을 살펴봤어요. 도깨비의 모습, 저승사자의 옷차림, 전통 건축물의 모양. 모든 것이 일본에서 본 것들과 너무나 비슷했어요. 특히 주인공들이 악마를 물리치는 장면에서 사용하는 무기들도 일본 사무라이의 칼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따라하기야. 저는 확신에 찼어요. 비행기에 탑승하며 저는 이번 조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국제문화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옳다는 확신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수백 년 동안 쌓아온 문화적 자산을 지켜주는 것도 제 역할이 아닐까요? 서울에서 진실을 밝혀내겠어. 저는 다짐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인천공항에 내려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책이나 만화에서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서울의 모습이 펼쳐졌거든요. 높은 빌딩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가운데 그 사이사이로 전통 한옥의 아름다운 지붕선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주변 산들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풍경도 독특했습니다. 일본의 도시들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죠. 생각보다 독특하네.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소라 교수가 공항에서 저를 마중 나왔습니다. 실제로 만나보니 화상 통화에서 본 것보다 더 차분하고 지적인 인상이었어요. 어떠세요? 서울 첫인상이요. 예상과는 조금 다르네요. 더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인 요소가 잘 보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소라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 더 놀라실 거예요. 첫 공식 일정은 만화 제작팀의 문화자문이자 전통예술재단 소속 연구원인 리 도윤 씨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30대 중반의 열정적인 인상을 주는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북촌 한옥마을을 안내해 드릴게요. 리 도윤 씨는 우리를 북촌 한옥마을로 데려갔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니 전통 한옥들이 줄지어 나타났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이 한옥들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우리나라 고유의 건축 양식입니다. 저는 한옥을 보며 일본 전통 가옥과의 비슷한 점을 언급했어요. 지붕 모양이나 전체적인 구조가 일본 전통 건축과 비슷해 보이네요. 그러자 리 도윤 씨와 소라 교수가 깊이 있게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한옥만의 독특한 특징이 많아요. 리 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우선 온돌이라는 난방 시설이 있어서 바닥 구조가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마당의 기능도 일본과는 달라요. 소라 교수도 덧붙였어요. 건축 자재도 다르고 공간 활용 방식도 한국만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한국인의 세계관이 반영된 거죠. 한옥 내부를 둘러보니 정말 독특했습니다. 바닥에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고 방과 방 사이의 구조도 일본과는 달랐어요. 마루라고 부르는 나무 바닥 공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온돌은 언제부터 사용된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고구려 시대부터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거의 20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죠. 리 도윤 씨가 답했습니다. 저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어요.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한옥마을을 둘러본 후 전통 찻집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리도윤 씨가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앨리스 씨, 문화라는 게 단순히 기원만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모든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왔잖아요. 중요한 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 숨쉬고 발전했느냐가 아닐까요? 이 질문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누가 먼저 만들었나에만 집중했었거든요. 하지만 리도윤 씨의 말을 들으니 제 사고방식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비슷해 보여도 실제로는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합니다. 소라 교수가 답했어요.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문화 교류가 많았어요. 하지만 각자의 환경과 역사 속에서 독특하게 발전시킨 부분들이 있죠. 찻집을 나와 한옥마을을 다시 둘러보니 처음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단순히 일본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한국만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소라 교수가 말했어요. 내일부터는 더 구체적으로 K-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문화 요소들을 살펴볼 예정이에요. 아마 더 놀라실 거예요. 호텔방에서 하루를 정리하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단순할 줄 알았던 조사가 생각보다 복잡해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가진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내일은 어떤 걸 알게 될까? 저는 궁금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리도윤 씨의 안내로 국립민속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전통 설화와 예술 관련 자료가 풍부한 곳이라고 하더군요. 오늘은 K-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하는 도깨비, 저승사자, 호랑이에 대한 한국 고유의 이야기들을 보여드릴게요. 박물관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벽면 가득 전시된 민화들, 오래된 책들, 그리고 다양한 유물들이 한국의 깊은 역사를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로 도깨비 전시관에 들어갔습니다. 리도윤 씨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한국의 도깨비는 일본의 요괴오니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오니는 무섭고 사악한 악마지만 우리 도깨비는 인간적이고 해학적인 존재죠. 전시된 민화를 보니 정말 그랬어요. 도깨비들이 사람들과 함께 놀고 있거나 심지어 도움을 주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민화를 보세요. 도깨비가 가난한 농부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있죠. 우리 조상들에게 도깨비는 때로는 복을 가져다주는 고마운 존재였어요. 소라 교수도 덧붙였습니다. 도깨비 이야기를 보면 한국인의 정서가 잘 드러나요. 무서운 존재라도 결국은 인간미가 있고 선량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도움을 준다는 믿음이 담겨 있거든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알고 있던 일본의 오니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다음으로 저승사자 전시관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도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의 저승사자는 염라대왕의 부하가 아닌 독자적인 존재예요. 리도윤 씨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인간의 감정에 공감하고 동정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했죠. 전시된 그림 중에는 저승사자가 죽어가는 사람의 손을 잡고 위로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차가운 죽음의 사자가 아니라 따뜻한 인간성을 가진 존재로 표현된 거였죠. 이런 표현은 언제부터 나타난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조선시대 중기부터 이런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특히 18세기 민화에서 많이 발견되죠. 마지막으로 호랑이 전시관에 갔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에서 호랑이는 단순히 무서운 맹수가 아니었어요. 산신령으로 여겨지기도 했고 때로는 친근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도 그려졌죠. 민화 속 호랑이들을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떤 호랑이는 까치와 함께 놀고 있고 어떤 호랑이는 웃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었어요. 무서운 맹수라기보다는 정겨운 이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 호랑이들은 왜 이렇게 친근하게 그려진 건가요? 저는 궁금했어요. 한국인들은 호랑이를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했어요. 산의 신으로 여겨서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무섭지만 정겨운 존재로 표현한 거죠. 리도윤 씨가 보여준 자료들 중에는 조선시대 기록도 있었어요. 1500년대에 쓰인 책에서 이미 이런 호랑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기록들의 연대를 확인할 수 있나요? 저는 꼼꼼히 물어봤어요. 물론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자료들은 정식으로 연대가 확인된 것들이에요. 대부분 조선시대, 심지어 고려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들도 있어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되고 독특한 한국만의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박물관 견학을 마치고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떠세요? 오늘 본 자료들이요. 소라 교수가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충격적이에요.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네요. 이런 독특한 해석과 이야기들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리 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단순히 일본 문화를 따라한 게 아니라는 걸요. 우리나라 고유의 설화와 민화에서 나온 독창적인 해석이에요. 저는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럼 만화에서 도깨비가 사람들을 도와주는 장면이나 저승사자가 인간의 슬픔에 공감하는 부분들이 모두 한국 전통에서 나온 거라는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소라 교수가 답했어요. 특히 저승사자가 죽어가는 사람을 위로하는 장면들은 한국 민화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일본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정서죠. 식사를 마치고 다시 박물관으로 돌아가 더 자세한 자료들을 살펴봤습니다. 조선시대 문헌들, 고려시대 그림들, 심지어 삼국시대 유물들까지. 모든 것이 한국 문화의 독자성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특히 한 가지 문서가 제 눈을 끌었습니다. 1400년대에 쓰인 설화집이었는데 거기에 도깨비가 농부를 도와주는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일본에도 있나요? 저는 리 도윤 씨에게 물었어요. 아니요. 이런 식의 도깨비 이야기는 한국에서만 볼 수 있어요. 일본의 오니는 기본적으로 악한 존재로만 그려지거든요. 그날 오후 내내 저는 자료를 살펴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이런 깊이 있는 문화적 배경을 제가 놓치고 있었구나. 저는 자책했어요. 박물관을 나서며 소라 교수가 말했습니다. 문화를 이해한다는 건 단순히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마음과 역사를 알아야 하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충격과 감탄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한국 문화가 생각보다 훨씬 독창적이고 깊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동시에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도 깨달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놀라운 걸 알게 될까? 저는 기대와 불안이 섞인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에 저는 소라 교수와 리 도윤 씨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박물관에서 본 것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인사동의 전통 찻집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소라 교수가 따뜻한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앨리스 씨, 오늘은 한국 문화의 핵심을 이루는 특별한 정서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바로 한이라는 감정이에요. 한이요?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네, 한국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복잡한 감정이에요. 소라 교수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슬픔, 그리움, 원망, 하지만 동시에 불굴의 의지와 희망이 섞여 있는 독특한 정서죠. 리 도윤 씨도 덧붙였어요. 이 한이라는 감정이 우리나라 예술과 문화 전체에 스며들어 있어요. 전통 음악, 그림, 문학은 물론이고 현대의 K-팝과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만화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저는 더 자세히 알고 싶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소라 교수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를 보시면 K-팝 가수들이 음악으로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바로 한국인의 한 정서가 현대적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리고 저승사자가 인간의 슬픔에 공감하는 장면들도 마찬가지예요. 리 도윤 씨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아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왔거든요. 그것이 바로 한 정서에서 나온 거죠. 저는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만화에서 주인공들이 악마와 싸우면서도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장면들도 그런 의미인가요? 정확합니다. 소라 교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한국인들은 어려움을 혼자 견디지 않아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극복하려고 하죠. 이것이 한 정서의 핵심이에요. 그때 소라 교수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저도 한국계 영국인으로 자라면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많았어요. 영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요.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소라 교수의 목소리에 감정이 담겨 있었거든요. 어린 시절에는 제가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영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대학에서 한국 문화를 공부하면서 한이라는 정서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한 정서를 통해 제 자신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제가 느끼던 그 복잡하고 애매한 감정들이 사실은 한국인으로서 자연스러운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소라 교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보편적인 것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K-팝 데몬 헌터스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 같아요. 소라 교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K-팝 가수들이 악마를 물리치는 이야기지만 그 안에는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아파하는 한국인의 정서가 담겨 있거든요. 리 도윤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외 관객들이 왜 이렇게 감동적이지? 라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단순한 액션이나 음악이 아니라 진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정서가 있으니까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소라 교수의 개인적인 경험과 한 정서에 대한 설명이 제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거든요. 저도 사실 일본 문화만 좋아하면서 다른 아시아 문화에 대해서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제가 문화의 깊은 정서와 이야기를 간과하고 있었네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소라 교수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아는 것에서 시작하니까요. 중요한 건 새로운 걸 배우려는 마음이죠. 찻집을 나서며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단순히 누가 먼저 만들었나에만 집중했는데 정작 중요한 건 그 문화가 어떤 마음과 정서로 만들어졌는가였던 거예요. 한국 문화가 이렇게 깊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K-팝 데몬 헌터스를 다시 봤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주인공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장면들, 저승사자가 인간의 아픔에 공감하는 모습들이 새롭게 보였거든요. 이게 바로 한 정서구나. 저는 혼자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피상적으로 문화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반성했어요. 서울에서의 조사가 마무리될 무렵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데이비스 국장이었어요. 톰슨, 어떻게 지내나? 잘 지내고 있습니다, 국장님. 조사가 거의 끝나가는데. 그게 말이야. 국장의 목소리가 심각해졌어요. 일본 정부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 정부 내에서도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중립적이고 외교적인 보고서를 작성해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말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직접 보고 느낀 것들은 명확했어요. 한국 문화의 독자성, 특히 만화 소재들의 해석 방식이 일본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진실 말이에요. 하지만 조직의 명령과 국제관계라는 정치적 현실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리 도윤 씨와 만났을 때 제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사실 위에서 중립적인 보고서를 쓰라고 하네요.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요. 리 도윤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앨리스 씨,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진실은 아무리 가리려 해도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요. 무슨 뜻인가요? 진실은 그 자체로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당장은 가려질 수 있지만 결국은 세상에 알려지게 되어 있어요. 앨리스 씨가 용기 있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리 도윤 씨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어요.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중립이라는 단어와 제가 발견한 진실 사이에서 망설여졌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박물관의 오래된 자료들, 한국만의 독특한 해석들, 한 정서라는 깊이 있는 문화적 배경들. 그때 소라 교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앨리스 씨, 내가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것을 쓰는 것이 진짜 보고서예요.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마세요. 저는 키보드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제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안전하지만 거짓된 길과 위험하지만 진실한 길.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전통 한옥의 지붕선과 현대적 빌딩들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
한국이 자신만의 독특한 문화를 지켜오면서도 발전시켜온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내가 본 진실을 써야지.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 박물관에서 본 자료들, 전문가들의 설명들, 그리고 한국 문화의 독자성에 대한 확신을 담았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K-팝 데몬 헌터스 문화 요소 분석 한국 고유 문화의 독창적 표현으로 정했어요. 첫 번째 장에서는 도깨비에 대해 썼습니다. 일본의 오니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 한국에서는 해악적이고 때로는 도움을 주는 존재로 그려진다는 것을 자세히 기록했어요. 두 번째 장에서는 저승사자에 대해 썼습니다. 인간의 감정에 공감하는 독특한 해석, 이것이 한국 민화에서 오랫동안 나타난 전통이라는 것을 증거와 함께 제시했어요. 세 번째 장에서는 호랑이에 대해 썼습니다. 무서운 맹수가 아니라 산신령이자 수호신으로 여겨진 한국만의 독특한 관점을 설명했어요. 마지막 장에서는 한 정서에 대해 썼습니다. 이것이 K-팝 데몬 헌터스의 감동적인 서사를 만들어낸 문화적 배경이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결론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에 사용된 문화 요소들은 일본 문화의 모방이 아닌 한국 고유의 설화와 정서에서 비롯된 독창적인 표현이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그 안에 담긴 의미와 해석은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적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보고서를 완성했어요.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제가 발견한 진실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 저는 불안했지만 동시에 후회하지 않았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했거든요. 런던으로 돌아와 제 보고서를 제출한 지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데이비스 국장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톰슨, 내 보고서 때문에 난리가 났어. 무슨 일인가요? 일단 보고서는 공개되었고 반응이 엄청나다. 제 보고서가 영국 문화부를 통해 공식 발표되자 거대한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규모였어요. BBC에서 제일 먼저 보도했어요. 영국 문화부 K-팝 데몬 헌터스는 한국 고유 문화 표현이라고 결론이라는 제목으로요. 그 다음에는 가디언지가 따라했고 곧이어 뉴욕타임스, 프랑스의 르몽드, 독일의 슈피겔지까지 세계 각국 언론에서 제 보고서를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 보고서가 제시한 새로운 관점이 주목받았습니다. 문화적 기원 논쟁보다 어떻게 발전시키고 재해석했는지가 중요하다는 메시지 말이에요. 일본 내에서는 여전히 반발이 있었지만 제 보고서가 제시한 구체적인 학술 근거와 실증 자료들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어요. 무엇보다 문화 다양성 존중이라는 메시지가 국제적으로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유럽과 북미에서는 한국 문화, 특히 한국 만화와 설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런던의 한국문화원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한국 민화 전시회를 보러 왔고 파리에서는 한국 전통 이야기 강연회가 매진되었다고 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의 성공도 재조명되었어요. 단순한 K-팝 열풍이 아니라 깊이 있는 문화적 배경을 가진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 거죠. 갑자기 저에게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CNN, BBC 월드, 심지어 일본의 NHK에서까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첫 번째 BBC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앨리스 씨, 처음에는 일본 측 주장에 동조하셨다고 들었는데 무엇이 생각을 바꾸게 했나요?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책이나 인터넷으로만 알았던 것과 현지에서 직접 본 것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놀라우셨나요? 한국 문화가 생각보다 훨씬 독창적이고 깊이 있다는 거였어요. 특히 한이라는 정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문화적 특징이었습니다. CNN 인터뷰에서는 더 구체적인 질문이 나왔어요. 일부에서는 이번 논란이 문화 제국주의의 한 형태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저도 그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강한 문화가 약한 문화를 무시하거나 흡수하려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이번 경우를 보면 한국 문화가 결코 약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프랑스 방송과의 인터뷰였어요. 이번 조사를 통해 가장 크게 배운 점은 무엇인가요? 문화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와 존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날 때
누가 우위인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각각의 독특함과 아름다움을 인정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편 K-팝 데몬 헌터스의 후속작 제작도 확정되었어요. 더 놀라운 건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제작사들과의 공동 제작 논의까지 시작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아진 건 처음이었어요. 런던 시내 서점들에서는 한국 전통 설화집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대학들에서는 한국학 강좌 신청자가 급증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문화부에서도 한국과의 문화 교류 확대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양국 간 문화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실무진에 제가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기뻤던 건 소라 교수에게서 온 편지였어요. 앨리스 씨의 용기 있는 보고서 덕분에 런던에서 한국 문화 강연 요청이 쏟아지고 있어요. 학생들도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 해요. 진실을 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도윤 씨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서도 앨리스 씨 보고서가 큰 화제예요. 우리 문화에 대해 이렇게 깊이 이해해주는 외국인이 있다는 게 정말 감동적이에요. 저는 예상치 못한 국제적 인물이 되어버렸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진실을 말한 것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지만 문화 간 이해가 깊어진다는 건 분명 좋은 일이었거든요. 런던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나자 제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기념품들이 자리를 잡았어요. 리 도윤 씨가 준 전통 설화집, 소라 교수가 선물한 작은 한국 전통 인형, 그리고 예전부터 있던 일본 만화 캐릭터들과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제는 어색하지 않았어요. 일본 문화에 대한 애정은 변함없지만 한국 문화의 깊이와 독자성에 대한 존경심도 생겼거든요. 문화는 정말 다양하고 아름다운 거구나.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과거 일본에서 배운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시각이 얼마나 편향적이었는지, 그리고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유네스코에서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톰슨 씨, 이번 K-팝 데몬 헌터스 보고서를 보고 연락드립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 다양성 보호 및 분쟁 조정 프로그램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유네스코 담당자의 제안은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국제기구에서 일할 기회가 생긴 거였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문화 간 분쟁이나 오해가 생겼을 때 중재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특히 아시아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분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수락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문화는 경쟁이 아닌 이해와 존중의 대상이라는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거든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런던에서 열리는 한국 문화 소개 행사였어요. 소라 교수와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장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영국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앨리스 톰슨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솔직하게 털어놓자 관객들이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한국에 가서 보고 경험한 후에 깨달았어요. 문화는 단순히 누가 먼저 만들었는지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마음과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걸요. 소라 교수도 이어서 말했어요. 문화 도용 논란이 문화적 관심과 존중으로 바뀌는 걸 직접 목격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 교류라고 생각합니다. 행사가 끝난 후 한 관객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저도 다른 문화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듣고 반성하게 되었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며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몇 주 후에는 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과거 일본 거주 시절 친하게 지냈던 친구 유키에게서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앨리스, 내 보고서 기사를 봤어. 정말 놀라웠어. 유키, 미안해. 혹시 기분 나빴어? 아니야, 오히려 고마워. 나도 한국 문화에 대해 잘 몰랐다는 걸 깨달았거든. 내 덕분에 새로운 걸 배우게 되었어. 유키와의 대화는 저에게 큰 의미였어요. 과거의 편견과 화해하고 서로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일본에서 저를 가르쳤던 다나카 교수님께도 편지를 써서 제 변화된 생각을 전했어요. 교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일본 문화에 대한 애정은 변함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아시아 문화들도 각각의 독특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교수님의 답장은 따뜻했습니다. 앨리스, 진정한 학자는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고 새로운 걸 배우려는 사람이야.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구나. 유네스코 활동을 하면서 저는 세계 각지의 문화 분쟁 사례들을 접하게 되었어요. 아프리카의 부족 간 문화 갈등, 남미의 토착 문화 보호 문제, 유럽의 이민자 문화 적응 문제까지 모든 곳에서 문화 간 이해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문화 분쟁 조정에 참여했을 때였어요. 문화는 국경을 넘나들며 발전해왔습니다. 중요한 건 누구 것인지가 아니라 어떻게 아름답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예요. 제가 K-팝 데몬 헌터스 사건에서 배운 교훈을 전하자 양국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일본 문화에 대한 애정은 그대로이지만 이제는 모든 문화의 다양성과 독창성을 존중하게 되었어요. 제 사무실을 찾는 동료들이 말해요. 앨리스, 요즘 내가 완전히 달라졌어. 뭔가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된 것 같아. 맞습니다. 저는 이제 문화 다양성의 옹호자가 되었어요. 앞으로도 이 길을 계속 걸어갈 겁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런던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문화는 살아 숨쉬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독특한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아름다운 다양성을 지키고 존중하는 것이죠. 모든 문화가 꽃 피울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오늘 준비한 사연과 해외 반응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사연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해외 감동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